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24일부터 실시합니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도 금지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관광 명소도 임시 폐쇄됩니다. 최근 출소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이왕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올해 수능은 국어가 어려웠고 영어는 쉬웠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어가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시율이 14.7%나 돼 수능 도입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에게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지구기온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날씨학 개론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자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 정돈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관광 명소도 폐쇄해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여행과 관광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했으며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안 됩니다. 가족 모임도 할 수 없는 건지, 세배는 안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김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해 6식구가 함께 산다면 문제없고 예외적으로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곳에 사는 가족은 5명 이상 한 집에서 모여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3인 가족집에 경상도에 사는 부모님이 오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만 와야 하는 겁니다. 세 차례나 세배도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해도 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 다만 50명 이하로 초대해야 합니다. 돌잔치나 칠순잔치를 잡았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친척들이 모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인들을 초대하는 집들이도 안 됩니다. 사무실이나 대학교에서 5명 넘게 모여 회의하거나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공무라면 괜찮습니다. 반면 직장 워크숍, 회식은 안 되고 조기 축구 같은 야외 스포츠도 사적 모임으로 보고 5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골프 모임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에선 기존 2.5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음식 섭취 안 하면 되고 마트에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인끼리 영화를 보거나 장을 볼 수는 있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한 명으로 셉니다.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식당에서 여럿이 밥 먹고 일가 친척이 집에서 모이는 걸 어떻게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방심하기 쉬운 친목 모임을 없애 감염 전파를 막는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설명하면서 확진자 동선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하루 동안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31명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익명검사에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은 0.26%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한 환자는 모두 609명으로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검사는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되며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출소한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교도관과 수용자 등 86명에 대한 검사 결과 수용자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0여 명이 확진된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까지 감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21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2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160만 명이 넘은 지 열흘 만에 누적 사망자는 170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32만 6천여 명이 숨진 미국은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누적 환자가 1,800만 명을 넘어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자의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왼쪽 팔에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증서도 받습니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종한 겁니다. I'm doing this to demonstrate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when it's available to take the vaccin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병원에서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에 이어 꼭 일주일만으로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And I want people to feel comfortable getting the vaccine, knowing that it is okay. This vaccine is safe. 일반 냉동고 온도인 영하 20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 화이자 백신보다 유통과 보관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배송을 책임진 미국 연방정부 초고속 작전팀은 2배 이상 많은 모더나 백신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And this week we're heading into a big week at 7.9 million total Moderna and Pfizer vaccines being distributed. 특히 배송이 어려웠던 시골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2가지 백신을 4천여 곳 이상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현지 시각으로 22일 모더나의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 등 보건당국자와 함께 국립보건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에이자 장관이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80세 생일을 맞는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이 대중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사를 맞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유럽 의약품청 EM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MA가 승인을 권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승인 결정을 내려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EMA의 전문가위원회는 현지 시간 21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대한 비공개 평가 회의를 열어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I am delighted to be here and to announce that EMA Scientific Committee met today and recommended a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 in the EU for the vaccine developed by BioNTech and Pfizer. EMA는 당초 오는 29일까지 해당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일주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영국이 지난 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11일에는 미국도 뒤를 잇는 등 각국에서 승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조건부 판매 승인은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로 27개 회원국에서 1년간 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발빠르게 EMA의 승인 권고 몇 시간 만인 같은 날 저녁 공식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즉각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Vaccination can start at the same time during the European Union vaccination days on December 27th, 28th and 29th.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오는 27일부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MA는 다음 달 6일에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에서 확산하는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영국발 항공기를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미 48시간 동안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고 항구는 물론 유로터널을 통한 프랑스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등도 영국발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인도가 영국발 입국 금지에 나섰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란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는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전파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 중인 신규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그룹 소속 과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부 지역에서 지배적인 바이러스 종이 됐고 곧 영국 전역으로 이 같은 추세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닐 퍼거슨 임피리얼 칼리지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는 경향이 더 높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거슨 교수는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만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바클레이 임피리얼 칼리지 바이러스학 교수는 새 변이 바이러스의 변화 중 하나는 인간 세포에 침투하는 방식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도 어린이들은 어른과 비슷할 정도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워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이된 코로나19가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situation is not in that sense out of control, but it cannot be left to its own devices. Either personal behavior or the virus itself. As we learn more about the virus, we'll learn more about how it may replace other strains. 라이언 팀장은 그러나 그것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화이자 백신이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독일 매체 빌트TV와의 인터뷰에서 수일 내로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할 것이라며 자신은 상황을 냉정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8,920억 달러, 우리 돈 987조 2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의회가 가결한 이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비 지원 등의 6천억 달러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인 아비간에 대해 사용 허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데이터상 임상시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약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후생성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이 제출되면 심의를 제기할 방침인데 해외 임상 결과는 내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 심사 보류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아비간은 애초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이 신종플루 치료제로 개발한 약인데 도야마 화학은 중증자를 제외한 확진자 15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근거로 지난 10월 후생성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기준으로 8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이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서 우려도 나오죠.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확진자가 다소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인데요. 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이 하루 8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여전히 1.26명입니다. 확진자 1명이 1.26명을 감염시키면서 감염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방역당국은 이 다음 주가 되면은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1,200명까지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수치라면 확진자 수가 하루 이틀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같은 전반적인 방역 지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 감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 환자 비율이 63%로 떨어지는 반면 네. 지역 확진자가 늘면서 22일 기준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어제에 이어서 22일도 24명이 늘었는데요. 예. 12월 들어서 지금까지 160명이 넘는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사망자가 20몇 명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로의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자가 생기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 매일 뭐 10명, 20명씩 계속 유입이 되니까 아마 조만간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개의 중환자실은 다 찰 거다. 예, 그런 우려마저 드는 시기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방역조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특히 수도권은 일상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공적 모임, 그러니까 업무 필수인 모임을 제외하고는요,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이상 모임이 안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고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조치인데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 등도 폐쇄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위의 특성만 놓고 보면 야외에서 타는 스키나 썰매 등이 감염의 위험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에 모이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숙박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함께 이합 집산을 반복하면서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유행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장거리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확진자 수로만 보면은 이미 3단계 기준이 넘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정부는 3단계는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은 1.5단계나 2단계는 몇 명 이상씩 격상한다 이런 지표가 제시돼 있는데요. 2.5와 3단계는요, 이 범위로 제시해놨거든요. 이를테면 2.5단계는 200명에서 300명 이상씩, 또 3단계는 800명에서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2.5단계나 3단계는 경제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격상하기 위해 애초부터 이렇게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기준 범위 내이지만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계속 확충하며 대기 환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의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특히 더 강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영국은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금물입니다. 증상이 더 심각하다거나 또는 백신이 듣지 않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 vaccine will be fine, but the problem with this virus is that if it's spreading so fast, we may not be able to reach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elderly, in time with the vaccine before the virus does. So I think that's the concern, and then the hospitalizations will start because the virus is reaching those vulnerable people quicker than we can anticipate and vaccinate around. And then that hospitalization may overwhelm the NHS healthcare service. 네, 과도한 걱정은 금물이지만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나요? 네, 아직까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일부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국내 발생 1,600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가운데 영국 유입 확진자 중에서 일부인 또 21건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영국에서 보고된 것과 같은 변이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를 거치게 되고 또 모든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통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영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전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2번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양성 여부 또는 양성일 경우에는 그 NGS라는 유전자 전장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나 겨울은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영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 방역인데요. 이번 연말 특별 방역 조치가 국내 코로나19 이 확산의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 이번 방역 조치를 놓고 벌써부터 뭐 테이블을 여러 개 예약하고 뭐 나중에 따로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편법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수능은 국어가 어려웠고 영어는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결과 우선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인 만점은 국어가 144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높아졌습니다. 영역별 최고점수가 높으면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과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은 137점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오른 반면 문과생들이 보는 수학 나형은 137점으로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149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 점수는 국어가 131점, 수학 가형이 130점, 수학 나형이 131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 정시는 문과와 이과 모두 국어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90점을 넘긴 1등급 비율이 전체의 12.66%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결시율이 14.7%로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까지 감소하면서 3등급 이내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 수능 최저등급 충족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반수생들이 늘면서 졸업생 비율은 29.9%로 수능 도입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마이너스 1.1%로 특정했던 기존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로는 더 내려가는 등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차관은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브렉시트 협상 지연 등으로 연말 연초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3,55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중장년층 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40살 이상 65살 미만 중장년층은 모두 1,997만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된 행정자료로 파악한 등록 취업자 수는 1,276만 명으로 전체 63.9%였으며 나이대별로는 40대 초반이 69.9%로 가장 높고 60대 초반이 49.7%로 가장 낮았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 신고액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은 전체 75.6%였으며 평균 소득은 3,555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중장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42.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소폭 올랐고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주택 소유 비중도 높았습니다.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3%로 소폭 증가했고 대출 잔액 중앙값은 4,850만 원으로 전년보다 8.9%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남성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만 8살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5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4.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휴직자는 3만 1,600여 명으로 20%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16배 넘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이대별로는 여성의 40.9%가 30살에서 34살 이하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45.2%가 35살에서 39살 이하였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 가운데 실제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은 21.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소폭 늘었고 이 가운데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 아버지는 1.8%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미용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염색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천연 성분으로 알려진 헤나 연모제 일부 제품에서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에서 인기 많은 헤나 연모제들입니다. 헤나는 인도 등에서 자라는 식물로 잎을 말린 가루로 염색할 수 있어서 시중에서 천연 염색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나 연모제를 쓰고 피부 발진 등을 겪었다는 피해자가 많아 소비자원이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화학성분 무첨가라고 표시 광고한 9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서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검출됐습니다. 9개 제품 가운데 8개에선 세균과 진균을 합한 총호기성 생균수가 최대 11,000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총호기성 생균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처가 있는 경우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인 니켈도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해 나왔습니다.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그룹 2B로 분류되는 니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나 연모제가 천연 성분을 강조하지만 안전기준 안 지킨 제품이 적지 않고 개인에 따라 부작용도 여럿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들에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신약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연구 개발에 내년 한 해 동안 약 5,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가 인프라 확충에 903억 원을 투입하고 기술 실용화와 창업 R&D에 423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317억 원을, 감염병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에는 102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도입된 화물차 심야 할인도 2년 더 연장되는데 상습 과적과 적재 분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및 적재 불량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2024년까지 자체 설계한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 승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생산이 2025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차량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가동했으나 자율주행차 출시 시점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배터리 내 셀의 용량은 키우고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는 대신 활성 물질을 더 넣는 디자인을 고안 중이며 이를 통해 차량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각 20일 오후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 분화구에서 분화가 시작돼 21일 새벽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과정에서 용암과 화산재가 터져나왔고 증기구름은 9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흘러나온 용암이 분화구 내부에 있던 물 웅덩이와 닿으면서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매년 전 세계의 기후 현황을 다룬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3배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날씨학계로 내서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 집중호우나 대규모 산불 같은 그런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가 바로 주범이잖아요. 온실가스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요? 이제 아무래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 수치가 증가하면은 기후변화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온실가스 중 가장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이산화탄소죠. 예.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는 ppm 단위로 측정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요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ppb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예.
지난 2019년에는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이산화탄소는 419.5ppm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8배 증가를 했고요. 아산화질소는 332.0 ppb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3배, 메탄은 1877 ppb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2.6배 증가를 했습니다. 예. 뭐 아직 2020년에 다 가지 않았으니까 2020년 온실가스량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침체로 이산화탄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체로 여러 예비 데이터를 보면은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런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온실가스가 좀 줄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2020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이게 이제 1850년에서 1900년을 예의합니다. 이때보다 최대 1.2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0년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또 2024년까지 한때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20% 이상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에서 2도로 재현하고자 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지 5년이 되는 해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도에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그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온 상승이 되면 가뭄이라든가 홍수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산림 생태계를 망가뜨리죠.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 조림지는 기온 상승으로 2000년부터 10년간 1,800만 헥타르의 피해를 봤는데요. 이 정도의 넓이는 여의도의 약 6만 4천 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예. 또 미국의 뉴멕시코라든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은 침엽스림을 중심으로 고사한 나무들이 산림 대부분을 갈색으로 뒤덮었는데요. 예. 보고서에서는 산림 파괴 누적 효과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를 시키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사스, 에이즈 등 미제 질병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산림이 파괴되고 그 결과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요, 그 열이 바다의 온도도 상승시키잖아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기온의 온도의 상승은 바다, 그러니까 해수 온도도 서서히 높이고 있죠. 예. 바다는 지금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을 흡수해주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바닷물과 반응하면 산도가 높아집니다. 예. 산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단백질의 45%를 공급하는 바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또 바다 생물들이 죽어갑니다. 네. 인간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업과 양식업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콜레라라든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 해조류 번식의 원인이 되는 비브리오 박테리아 관련 질병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예. 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또 다른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이제 바다의 수온을 얘기하면 대개 해면 표면, 바다 표면의 그 수온을 갖다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해양 열 함량이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예. 이게 뭐냐면 해양 표면에서부터 깊이 2,000m 이 안에 있는 열 축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에서는 모든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보니까 해양 온난화 속도가 최근 20년 동안 모든 깊이에서 아주 강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특히 2000년 이후 해양 열 함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양 열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태풍도 강해지고 폭풍도 강해지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열 팽창과 함께 그린란드, 남극 그리고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심각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은 매년 평균 3.29mm 상승해 나가면서 2020년에는 거의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것은 열대 태평양의 라니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바닷물에 축적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해빙, 빙하가 녹는 현상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전 세계의 빙하가 그러면 현재 얼마나 녹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우리는 빙하가 이제 남극이나 북극이나 혹은 그린란드에 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라든가 럭키라든가 안데스 산맥 이런 데도 빙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하고 북아메리카의 아주 높은 산맥에 집중되어 있는 빙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생태계 서비스 또 담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육지 빙하 중에 이제 가장 큰 그린란드 빙하는 지금 계속해서 녹고가 있죠. 네. 세계 기상기구는 빙산 분리로 인한 얼음 손실은 40년 위성 기록을 보니까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네. 총 152기가톤의 얼음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빙판에서 유실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또 올해 남극 해빙은 장기 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녹았고 네. 북극 빙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녹았으며 올해는 7월과 10월에 얼음이 가장 많이 녹은 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는 지구의 온실가스 증가, 또 기온 상승, 해양 열 함량 증가,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상승 등이 예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해였는데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니 참 충격적입니다. 네. 네. 지구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0, 40대 남성이 음식을 가장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량의 1.6배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30, 40대 남성은 WHO 권고량의 2.2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섭취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또래 여성보다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자나 야식을 먹는 사람일수록 나트륨 섭취가 많았습니다.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노화 근육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특정 단백질이 근육량과 근력 감소에 관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양이 줄면 근육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활용하면 노화 지연을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약 1,8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38.4%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도 꾸준히 늘어 2025년까지 10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을 설립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과학체험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생활 인프라 시설을 보유해야 하고 체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공모 일정은 내년 2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정 그림책 마을. 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인생의 그림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작가님이신 거예요. 작가님이신 거예요. 할머니의 꽃밭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작가님을 이렇게 또 만나서 영광입니다. 방한 어머니사. 아, 어머니 계세요? 작가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 내려가는데 미끄러서 굴러 떨어져 중점에서 비와장에 나무라 썩어져서 그거나 헐어주면 좋겠거든요. 헐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할머니가 너 징그럽겠다.
저는 처음에 그림책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 벽화가 있으려나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그림책 작가님이셨군요. 네, 그러게요. 앞으로는 한결 나아진 환경에서 더욱 멋진 그림들이 탄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보처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